참여정부 4년이 과연 실패냐? 참여정부 4년 동안에 82% 오른 것을 실패라고 한다면은 박정희 정부는 파탄이죠. 대연정과 한미 FTA는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국내 양극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을 배신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추호도 없으니까 결코 뭐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2002년 대선 때 8월에 처음 만났습니다. 8월에. 그때 인기가 바닥이었고 거기 캠프에 있던 어느 교수가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참 어렵다. 지금 와있던 교수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뭐 힘이 다 빠져서 뭐 지금 고전 중이다. 그렇게 하길래 제가 무심코 나온 말이 나는 참 노무현이란 정치인을 참 좋아하는데 참 안 됐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럼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이 이렇게 고전 중이라면은 뭐 내라도 조금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럼 내가 도와주지 하고 제가 선뜻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어요. 참여정부 정책을 보면은 다른 거는 또 상당히 좀 시장 대 국가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의 역할, 시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정책이 상당히 많고요. 그것 때문에 좌파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런 게 많이 들었는데 후반부에 와서 갑자기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지금까지 그런 방향하고는 다른 것이고 훨씬 시장 만능주의로 갈 위험이 대단히 큰 그런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왔습니다. 제가 참여정부에 몸담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삼가는 것이 도리인데요. 그러나 이거는 워낙 중차대한 문제고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정부를 돕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비판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참여정부에 대해서 뭐 등을 돌린다든가 심지어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언론조차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정치가들은 그런 말을 흔히 즐겨 쓰죠. 실패, 파탄, 위기. 그러나 학자들은 거기에 부화내동해서는 안 되고 객관성을 가지고 충분히 검증을 한 뒤에 하나하나의 표현을 가려서 써야 되는데 우선 실패로 단정 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진보 논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5년, 10년 뒤에 제가 아까 20년 전에 사회 구성체 논쟁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20년 뒤에 봤을 때 이 진보 논쟁이 살아남겠는가? 사회 구성체 논쟁처럼 헛된 논쟁으로 그냥 욕먹을 논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전제 자체, 실패했다는 참여정부가 실패라는 이 전제 자체가 튼튼한 바탕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죠. 제가 아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다 잘했느냐?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잘못한 거 많습니다. 잘못한 거 많고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그건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러나 참여정부 4년을 우리나라 해방 후 역대 정부의 그런 실적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봐야 되고 또는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에 통해서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미달되니까 무조건 실패다 이렇게 규정 짓기 시작하면은 그 시험에 합격할 정부는 이 지구상에 아마 없을걸요.
저는 너무 이상적인 기준을 갖고서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유턴을 시도한 최초의 정부다 하는 것이 이제 시장주의가 하나고요. 또 하나가 아까 권위주의의 청산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과거사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그냥 덮어두고만 있었지 제대로 청산을 지금까지도 못했거든요. 최근에 인혁당 사건 무죄로 판결나는 거 보십시오. 그분들이 지난 30년간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방치한 정부는 정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거사의 규명이 중요한 것이고 나라가 나라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기초 작업입니다. 그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방치해온 것이 역대 정부죠.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다 이런 거로 정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네. 정말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나라 영구히 후진국밖에 안 됩니다. 3만 불, 4만 불 돼도 후진국 못 벗어납니다. 그런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돼야 되고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짓밟히고 진리가 땅에 묻히는 그런 나라는 영구히 선진국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과거사를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유턴이죠. 그래서 저는 유턴을 많이 시도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예, 한미 FTA고 이거는 대외적인 개방의 문제다. 그다음에 양극화 이거는 대내적인 문제고 그건 그대로 달리 또 따로 처방을 해서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별개라고 생각하고 뭐 추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 별개가 아니죠. 모든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다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미 FTA가 국내 양극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양보 없는 그런 체결이 될 텐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정말 얻을 거는 적고 부작용은 많이 나타나는 그런 FTA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발 막판 무슨 빅딜이라든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시작했듯이 지금 1년 협상 지난 뒤에 냉정히 판단해서 미국이 중요한 것을 하나도 양보 안 하고 그렇다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은 그만두는 것이 국익이죠. 그런데 저를 그렇게 뭐 중용 정책실장이나 정책기획위원장은 그런 자리에 저를 중용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선비는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는데 제가 그런 분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되죠.